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18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올라온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다우는 계속 빠져내려가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쪽의 경기는 계속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들이 나름 전통적인 산업의 어떤 종목 구성을 갖고 있는 다우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게 뭐 어느 정도 합당하다, 뭐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재밌는 건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사실 거품이라는 게 꺼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꺼지고 나니까 저기까지 올라간 게 거품이구나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정말 천장 모르고서 올라가서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았는데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오늘도 이제 120평을 찍고서 반등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결국은 꺾일 텐데, 과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오늘 밤에는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있죠. 금리 발표가 있죠. 뭐 동결될 확률보다는 이제 원스텝 내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이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년 흐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텐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반등을 해도 가짜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청개구리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고민하지 마시고 2400과 그다음에 원래 2495, 그다음에 2510인데 2495는 헷갈리니까 빼고 2510 요것만 기억해서 하단 언더슈팅이 일어나는 가격, 그 지수 때, 그리고 중심값, 이것만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이게 2차전지가 밀렸는데,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계속 악재만 부각되고, 사실 그 안에 배터리 소재에 대한 어떤 중국산에 대한 제재,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것은 협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것들이 이쪽에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사 헤드라인들이 다 악재만 부각해서 뭐 트럼프가 재확인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밀어버렸어요. 호가도 없이 그냥 밀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때문에 결국은 개인들이 다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 이전이라고 이런 흐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최소한의 박스를 만들던가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였는데, 지금의 흐름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개인들을 내쫓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악재로 보이지만, 더군다나 그 악재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죠. 지금 수도 없이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부터 계속 강조됐던 건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거는 그 속에는 괜찮은 나름대로 이슈였는데 다 파묻어지고 있다. 과연 타이밍이 언제일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단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 밤에 금리 발표가 일어나면서 변동성이 일어날지 아닐지, 뭐 이 부분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흐름이 좀 나오진 않았는데 다우가 오늘도 음봉의 하락을 만들었거든요. 저렇게 계속 관성을 만들고 있는데, 나스닥으로 따지면 지금 저 흐름 위치가 이런 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거 그냥 메우고 내려와서 여기 자리가 온다라 그러면 사실 종목적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흐름들을 좀 열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올라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 접근에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흐름 가운데는 단연코 테슬라의 이 무지막지한 거품, 그러니까 들고 있는 쪽 입장에서는 거품이 아니다, 당연한 평가다라고 하고 있지만 할 수 있겠지만,
숫자로 보여지는 것은 명확한 거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결국은 저는 언제가 되었건 다시 275불 라인이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언제, 어느 세월에 올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궁금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120평을 터치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기 때문에 양봉을 보이면서 반등을 했는데, 저는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아래인 최종 슈팅이 나와서 125불부터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라인과 함께 지난번에 하이닉스랑 똑같은 전략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라인에서 매수, 그 다음에 리바운드 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140불 라인에서 익절, 그리고 만약에 밀려내리면 어떻게 115불 이 라인에서 추가 매수. 하이닉스가 이런 관점을 가졌죠.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라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TMF도 다시 이 45불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마 오늘 이후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400과 그 다음에 중심축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라 그러면 지금 내년으로 가는 흐름에서는 이렇게 박스를 그려 놓고서 가시면 좀 가장 편하겠죠. 여기서 뭐 넘어가는 거는 그냥 시세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부터 모아가고 여기서부터 승부 걸어서 여기에서 여기 내주고 모아간 거 끌고 가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 상승해서 올라가려면 2차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를 강력하게 막고 있다. 그게 풀려야지만 저 자리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수적으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이 정말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